예고된 바와 같이 대일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따끈따끈한 새내기들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새내기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학생은 프랑스어과 졸업했고요. 한 학생은 러시아어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굉장히 잘 들었고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원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원장님도 제가 이제 원장님 뒷자리에서 이렇게 수업 준비하는 거 이런 거를 보는데 한 10배 정도는 더 공을 들이지 않으면 이제 수업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간 겁니다. 학원은 그냥 잘 도와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외고 입시가 곧 있는데, 그래서 각급 외고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하거나 혹은 오프라인으로 입학 설명회, 입시 설명회를 계속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대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한 거로 있고, 앞으로도 이제 1차, 2차, 3차, 4차가 계속 있으니까 관심 있는 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런 일정을 다 학교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근데 저희가 오늘 그런 설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만든 이유는 진짜 실제 현장의 목소리 같은 거를 제대로 듣자, 일종의 이제 내부자의 정확한 이야기를 듣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앞에 있는 학생입니다. 이 대일외고 프랑스어과 졸업했고 지금 자유전공학부 장혜리 학생 먼저 발표를 좀 들어보고요. 제가 또 대신해서 궁금한 거 좀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일외고 35기 불어과 장혜리이고 현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1학번입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프랑스어과였기 때문에 프랑스어과 내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개의 이름들, 과목 이름들을 써놨는데 사실 이 과목 이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주목하실 부분은 그냥 단위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7단위, 2학년은 8단위, 그리고 3학년은 7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불어과 같은 경우는 한국인 선생님 2분과 그 다음에 외국인 선생님 1분이 계셔서 번갈아 가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1, 2학년 때는 여기 써놨듯이 원어민 3시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단위수인데, 3학년의 경우에는 외국인 선생님이 존재하지 않는 채로 이제 7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배우게 되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프린트로 일단 수업을 나가시고, 이제 이거는 3년 넘게 계속 이 교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기초문법 교재라는 것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나온 교재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제작이 된 문법 교과서라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써있는 교재라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선생님과는 회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회화 수업은 프랑스어 전공 자격증 시험인 델프 시험 유형과 굉장히 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회화 수업을 들으면 좀 놀랄 수도 있는 게, 선생님이 영어를 전혀 안 쓰시고 불어로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치만 이게 처음엔 당황스럽지만 이거를 통해서 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거를 선생님이 이제 해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처음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1학년이 이제 지나고 나면 귀가 뚫리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회화 수행이 점수를 굉장히 0.1점 차이로 촘촘하게 이제 주시는 편인데, 그럼에도 회화 수행이 여전히 내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필은 모두 다 암기를 잘하기 때문에 암기해서 보는 시험은 100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건 회화 수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화 수행이 암기량이 정말 많고 인터뷰 형식, 쓰기, 발표를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 종이를 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학년으로 가기 전에 이제 한국어 선생님 수행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관련 제출이랑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제출이 있는데, 보고서는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부분이고, 단어 시험 정도만 좀 시간을 들여서 암기를 하시면 이것도 쉽게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근데 현재 저희 밑에 학년부터는 7단이 한꺼번에 평가를 하지가 않고 4단위, 3단위로 나눠서 평가를 이제 성적을 산출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부담은 약간 줄어든다고는 한다라고 이제 후배들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은 가장 어려운 걸 많이 배우는 학년인데요. 사실상 3학년의 모든 내용을 2학년 때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끝날 무렵에는 수능을 봐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가르치고 굉장히 꼼꼼하게 진도를 나가시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의 가장 큰 특징은 회화가 없다는 점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 선생님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문법 시험, 단어 시험 두 가지를 수행으로 보게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고요. 선생님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써놨듯이 3년째 전공어를 배우고 있다는 거를 고려해서 기본적인 건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지만 이거를 다 기억을 해야지만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입니다. 그치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 1학년 때부터 차근히 열심히 해온다면 3학년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체화가 돼서 별로 어렵지 않게 시험을 잘 암기만 하신다면 무리하게 어렵지 않게 성적을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이랑 계획에 맞게 조금씩 실수나 전공 과목의 이름이 약간씩 바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형식적인 내용인 거고 사실상 지필 시험은 굉장히 암기가 중요하다는 거, 수행은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 탐구 내신으로 좀 가보면은 1학년 때는 통합사회 과목을 배우는데 그냥 통합사회 교과서를 전부 다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리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 한국지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업을 주축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사회탐구 과목에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내용 관련 프린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치만 암기만 잘하면 솔직히 점수는 100점도 많이 맞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약간씩 지금 현재 그 정시 전형의 계획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학년 때는 사회문화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수업 열심히 듣고 기출문제 잘 열심히 풀고 특히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도표 문제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만 잘 풀 수 있다면 사실 사회문화도 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학년 때는 사회문화도 하면서 생활과 윤리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생활과 윤리는 사실 조금 암기가 굉장히 사회문화에 비해서는 더 많이 필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하나를 좀 외워야 할 필요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형식도 익숙해져야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학년은 사회문화를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저희 밑에 학년은 3학년 때 시험을 안 보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학년에 따라서 안 보게 될 수도 있고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차이는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으로 가면은 당연히 외고기 때문에 과학의 중요성이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을 1학년이랑 2학년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질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냥 프린트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만 정말 외우면은 100점이 맞을 수가 있을 정도로 나오고요. 솔직히 2주 전에만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라서 친구들이 조금 간과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잘 챙겨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통합과학의 특성상 선생님들이 그 위의 학년이랑 좀 다른 시험 범위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 선배들 기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푸는 게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신 내용이나 프린트만 잔뜩 외우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이것도 이제 학년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학년이 있고 안 보거나 아니면 기말고사만 보거나 이런 학년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만약에 입학을 하시게 되면 3월에 학부모 설명회에서 쫙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생활과 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국어 지문을 위한 좀 과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을 모두 다 시험을 봤는데 36기는 기말만 본다든지 이렇게 지금 시험을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학 내용을 계속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하고요. 특히 국어에서 선생님들이 이번 수능에 뭐가 나올까를 좀 예측을 하셔서 그것과 관련된 과학 개념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사 내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거는 학년마다 좀 굉장히 다르지만 어쨌든 2개 학년에 걸쳐서 한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시험 범위도 학년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누적 범위인 경우가 많은데 전체 누적은 아니고 부분 누적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교과서만 잘 외우시면 되고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한국사 내신도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지만 사실 한국사는 잘 외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한 문제 차이에 등급이 한 등급이 내려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성실함이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두 가지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제가 맨 두 번째 줄에 써놓은 것처럼 수강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열리는 방과 후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학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자습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재량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수업이고요. 다섯 번째에 써놓은 요게 이제 특별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소그룹처럼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 자율학습 시간 1시간 40분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보충형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방학에도 방과 후가 정말 잘 활용이 되는 학교인데 저희 학교가 방학이 없는 학교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방학에 의무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게 해서 그 수업을 듣게 하거나 아니면 방과 후를 신청 안 해도 학교에 나와서 자습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방학에도 충분히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특색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가지 대회도 이제 존재를 하지만 FOG라는 활동이 가장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이 이제 자소서 쓸 때 FOG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쉬는 시간에 회화실 복도에 가면 이렇게 그 주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제에 관해서 조별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을 하는 건데 한 번은 영어로 진행을 하고 한 번은 전공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전공어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 FOG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어 대회나 경시 대회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요. FOG는 학생부에 주로 어디 기록이 많이 돼요? 과목 세특은 아니죠? 과목 세특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리면 또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FOG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인증서가 나오게 돼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양한 곳에 활용을 사실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예, 네. 독서처럼 네, 약간 그런 이제 느낌. 세특이나 창체에 쓸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좋은 프로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공어 관련 대회나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여기 써놓은 전공어 합창대회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대회까지는 아닌데 친구들 사이에 어떤 그 단합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대회여가지고 유튜브에 데이레고를 치시면 아마 이 전공어 합창대회 영상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멘토링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학습적 측면의 멘토링이랑 동기부여형 멘토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학습적 측면 멘토링은 1학년 학생들이 3학년 선배들에게 학습 멘토링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학교 선생님의 특성이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멘토링이기 때문에 1학년 멘티 입장에서는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멘토는 봉사활동 시간도 또 지급이 되는 활동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형 멘토링인데 요거는 저희 같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1학년 친구들에게 이제 진행을 해주는 멘토링입니다. 저도 현재 38기 1학년 학생과 멘토링을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이 신문 읽고 분석하는 이제 NI 활동이랑 그 다음에 독후감 활동 이 제출이 항상 의무적인데요. 이걸로는 대회도 많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증서도 당연히 주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도 기록이 되고 원한다면은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뭐 어떤 항목이든지 간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시사적인 내용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하시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활동이라는 것도 진행을 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친구들끼리 스터디하고 토론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학술적 방과 후 학교도 열려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서 좀 심화적인 내용을 배우거나 강연을 듣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방과 후 학교도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가 조금 연관성이 있는 대회들이 많아서요. 동아리랑 또 대회가 연결이 되고 또 그게 상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유기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거는 생기부에 기록이 되고요. 선생님께 가서 부탁을 따로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제 생기부 기록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1학년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요거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 계획을 갖고 진학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제가 중요도가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학교에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진학하기 전에 좀 유의사항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학교가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주는 학교인 것 같아요. 방학 때나 연휴 이런 기간에도 다 학교가 열려 있고 감독 선생님도 상시 존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내에도 인강실도 있고 그 내에 매점, 문구점, 서점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 시설도 잘 나름 구축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도 기숙사가 존재하는데요. 이 기숙사는 모두 전원 기숙사는 아니지만 거리 순으로 일단 먼저 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배정되는 호실 자체가 많아져요. 그래서 더 들어가기가 쉬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친구들이 이사 오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사 때문에 기숙사를 퇴사하니까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사는데도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친구들이 시험 보자마자 거의 매번 이제 선생님과 상담 진행하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도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면 선생님께 가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학술적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릴 특기 적성 동아리라는 게 있는데 요것만큼은 굳이 학술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것까지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모든 외고가 다 그렇듯이 수행평가는 많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겹치는 수행평가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2, 3학년쯤 되면 모두 다 계획표를 다 짜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 안에서 이 반이 바뀌지 않는 반들도 있고 바뀌어도 어차피 두 반 사이에서만 그렇죠. 바뀌니까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관련 대회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 학교가 수시에 있어서는 정말 학교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서포트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본인이 좀 더 서포트를 받고 싶으면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있나요? 이런 것도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이제 생기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좀 학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발전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학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시에 있어서는 조금 학교에 도움이 덜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자신의 노력이 좀 많이 중요하다는 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잘 따르다 보면 여러 학술적인 면이라든지 학업적인 면 그리고 사회적 뭐 친구들과의 어떤 돈독한 관계 형성에도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전공 학생들이 관련해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고생들이면 이제 선입견이 뭐냐면 그 진학을 주로 인문, 어문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친구는 이제 프랑스어과고 러시아어과인데도 이제 자유전공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경계열, 뭐 사회계열도 외국에서 이제 학위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어떤 스토리와 이 스펙을 쌓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한 학과로 진학한다는 그런 예인 것 같고 또 같은 학교에서도 또 같은 과로 이렇게 자유전공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이제 아까 학생이 얘기했듯이 1학년 때부터 잘 준비만 하면 나는 이제 상경계열로 갈 거야. 그러면 그쪽 관련된 스토리를 잘 쌓고 뭐 사회계열을 할 거야. 뭐 심리학과를 갈 거야. 뭐 언론정보학과에 갈 거야. 그렇게 학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두 학생을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요즘은 그 자유전공 그 선배들이 주로 이제 진학하는 게 제가 아까 얘기도 했었는데 컴공으로도 많이 가고 역시 경영경제 아무래도 이제 취업해서 이제 자유롭지 않으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저희 그 학생 중에 외국 학생이 자유전공 가가지고 올해 취업을 했어요. 올해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짜 굴지의 대기업에 잘 취업을 했는데 그 학생도 로스쿨 생각이 먼저 했었어요. 로스쿨을. 이제 외고생들이 로스쿨 많이 선호하고 또 전 적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공학적으로 고려해서 취업을 잘 했는데 그런 길이 굉장히 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대학 가서 좋은 학교고 과정을 워낙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자유전공을 다니면서 부전공을 하잖아요. 부전공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생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손유담 학생 그 러시아 과정 네 준비를 하셨으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일외국어 고등학교 설명회에 이번에 참여하게 된 러시아과 졸업생 그리고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재학생인 손유담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학교 입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21학년도 입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주요 대학 입결 현황은 학교에 좀 붙여놔요. 이제 그 후배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도록.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해서 받아본 결과 우선 서울대에는 이제 26명이 가게 됐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시로 1명이 갔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확실히 수시에 아직까지 정말 강한 학교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고려대를 정말 많이 갑니다. 그래서 몇 년 연속으로 계속 거의 100명 가까운 이제 학생들이 고려대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1학년에 또 진학하는 학생들도 고려대 생각을 많이 하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업 우수형하고 계열적 학점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은지는 아세요? 그 궤적이 더 많은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계열적 합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네, 지원하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학업 우수형은 수능차저가 세니까. 네, 맞아요. 네, 그걸 충족한 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좀 여담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36기 친구들에 관해서 좀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수시 쪽으로 전형은 둘 다 넣을 수 있는데 최저를 잘 못 맞춰서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서 좀 최저를 못 맞춰서 고려대 진학이 좀 어려운 친구들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확실히 이제 외고에 들어와도 좀 정시의 중요성이 많이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수학이 통합형 수학이 되면서 이제 문과가 약간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에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새로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이미 재학 중인 학생들도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수학의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정시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서강대도 40명이 갔고 성대도 78명 그리고 이대도 정말 많이 가는데 이제 43명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가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처음 블라인드를 했잖아요. 블라인드에서 외고 성적이 확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전혀 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올해는 또 변수가 있는 게 그 수시 서영고 학종 인원이 굉장히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는 어쨌든 12월 이후 내년이 돼봐야 아니까 어쨌거나 블라인드 원년의 결과는 전혀 변동이 없고 빠지지 않았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행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신 러시아어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앞서 동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과 거의 흡사해요. 사실 모든 뭐 교육 과정은 그냥 과목명만 다를 뿐이지 이제 수업 방식은 정말 비슷한데 그래서 기존 이제 35기까지는 뭐 8단위나 7단위 정도로 이제 3년 동안 계속 진행을 했고 이제 회화 시간도 역시 한 2-3시간 정도 해서 수업을 했지만 이제 현재 36기부터는 그게 과목 단위로 시수가 쪼개져서 이제 저희는 러시아어과는 2분의 선생님이 계세요. 2분의 한국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수업을 하시는 이제 2개 상이한 과목들에 맞춰서 시수가 이제 3단위 4단위라든지 아니면 4단위 4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쪼개져서 내신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러시아 선생님 두 분께서 과목 하나씩을 맡으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과들과는 좀 다르게 러시아어 원어민 교사가 지금 안 계세요, 학교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분 중에 이제 한국인 선생님께서 저희가 회화 수업을 대신 맡아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불어과 같은 경우에는 뭐 원어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어를 알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원어민 교사분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회화 수업 같은 경우도 같이 한국어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냥 회화 수업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한국어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어를 같이 좀 더 회화적인 러시아어를 가르쳐 준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반은 이제 2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정원 외 친구들이 좀 들어올 수 있어서 한 반에 한 25명 내외의 사람들 중에 이제 1등급 인원은 거의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어를 1학년 때부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쭉 3학년까지 이제 등급을 좀 독점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구조고요. 그래서 상위 등급 간의 이동도 굉장히 적은 그런 과입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외국어들도 네, 대부분 예외 없이 이제 한 번 최상위권을 유지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쭉 등급이 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 좀 먼저 전공어에 관련된 그런 좀 상위 등급을 독점을 해놓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저는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신 범위 내에서 좀 구석구석에서 많이 출제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배운 내용에 대해서 꾸준하게 복습을 하고, 이제 어쨌든 다들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꾸준한 복습을 통해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유리하고,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가 잘 안 통하는 과목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이제 벼락치기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벼락치기로 하게 되면 뭐 문법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빈 구석이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수업이 끝나면 꾸준히 복습을 하면서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전 지식 없이 그냥 다 똑같이 노베이스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전공어 공부를 해두면 뭐 수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제2외국어를 칠 때도 뭐 다른 외국어를 고르지 않고 그대로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내신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기존에는 8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전체 등급이 끌어올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입시 공학적으로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본인은 어떻게 보면 더 센 과에 자유전공에 잘 합격을 했지만, 뭐 서울대도 있고 노후과가 있잖아요. 연대도 있고 고대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카이의 노후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밑은 이제 없는 대학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그 서영고 노문학과에 가는 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그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블라인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뭔가 블라인드, 저희 데일외고나 아니면 이제 다른 러시아과가 있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좀 블라인드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이제 그렇죠. 확연하게 알 수 있죠. 학생부를 보면 문맹이 아닌 한 보면 알죠. 이 노과라는 거 너무 그래서 단박에 드러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메리트가 있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노문과 진학하는 데는 확실히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준비 확실히 러시아어 관련된 뭐 비교과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준비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대학 좀 상위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이제 과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2학년 말부터 이제 3학년 내내 이제 수능 준비를 좀 제대로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불어과 같은 경우에는 좀 2학년 때 진도를 거의 다 나가고 3학년 때 복습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어과보다는 조금 진도를 더 천천히 나가서 이제 1학년 때 정말 기초를 배우고 2학년 때는 좀 더 중상위로 쌓아간 다음에 이제 2학년 말부터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들을 배우면서 이제 복습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능 이제 필수 단어장을 직접 만드셔서 이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서 이제 내용 복습을 시켜주시고, 이제 다른 선생님은 이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이제 쭉 수업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제2외국어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니까, 네, 그런 점도 이제 뭐 수능 제2외국어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잘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 국영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 같은 경우 좀 총평을 먼저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시 비중이 이제 22학년도 올해 입시부터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고 내신보다는 전 강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일반고 내신보다 좀 더 수능 같은 내신을 지향한다라고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내신과 수능의 차이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래도 정시와 수시를 좀 괴리감 없이 함께 준비하는 데 좀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35기 이후부터 오히려 더 이제 내신 방향성이 좀 정시와 유사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네. 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함께 들고, 또 학생들 간의 실력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미세한 성적차 정말 소수점 단위로 등급이 갈리는 과목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전략적으로 좀 어떤 과목들을 좀 버린다, 좀 주요 과목이 아니면 그 과목을 제쳐놓고 다른 것부터 네네. 공부한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 네. 물론 이제 버리는 것 자체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일부 과목들을 조금만 노력하면 네. 뭐 내신이 정말 뭐 운에도 작용을 하고 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네. 버린다는 것은 정말 추천을 드리지 않는 점이고요. 전략적 선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네. 그 정도. 예. 그리고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영수 난이도가 좀 확실히 높기 때문에 다른 네. 과목들에 비해서도, 그래서 국영수의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그냥 그 과목에 대한 수업이 들어있을 때 조금씩 준비를 해놓으면 시험 기간 부담이 훨씬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가 뭐 시험 이후에도 있고 또 시험 기간에 겹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부담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뭐 시간이 정말 내신만큼 할애된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경수필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얘기를 뭐 간략하게 써보자라는 과제도 있었고, 뭐 영어는 이제 간략한 뭐 몇 분짜리 스피치를 준비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씩을 뽑아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간략한 쪽지 시험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이 뭐 시험만큼의 그런 노력을 요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내신에도 집중을 하고 또 수행평가도 놓치지 않고 좀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어부터 들어가자면, 국어는 이제 2단이나 3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거는 학년마다 다르고, 그리고 뭐 국어의 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놓지 않은 이유는, 저도 매년 이제 후배들 말을 들어보면 항상 그게 바뀌어서 네, 바뀝니다. 과목명도 네네네. 바뀌고 네. 세부 내용도 바뀌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위주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정말 과목면은 정말 국어, 문학, 뭐 독서, 화작 정도로 매번 다르지만 출제 형식은 항상 1, 2, 3학년 통틀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신 지문들 뭐 교과서를 활용을 하실 때도 있고 따로 프린트를 만드실 때도 있고 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다뤄지고, 그리고 뭐 일부 정말 범위가 너무 많거나 좀 난이도가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지문을 좀 찝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최근에 특히 더 많아진 것 같긴 한데, 내신 전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성북구에 가까이 있는 학원이 있어서 네, 많이들 다니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신 범위를 국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내신 범위를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능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교 내용, 뭐 학교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좀 자주 보고 익혀서 이제 그 기존에 뭐 수능의 기본기가 있다든지, 그래서 국어 독해력이 충분히 있는 학생한테는 굳이 통으로 암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내신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그런 스타일을 파악을 한 다음에 학원을 다닐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를 좀 탄탄히 준비하고 어느 정도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까지 준비를 해놓고 이제 입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좀 수능 형식으로 내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각 부분별 이제 뭐 독서, 문학, 화작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고루 출제가 되는데 문법도요. 그래서 과목명에 해당되는 그 부분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뭐 독서다라고 하면 이제 비문학 지문들을 좀 더 많이 내고 이제 문학을 뭐 한두 지문, 두세 지문 정도 낸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수능은 좀 시간이 훨씬 더 길고 내신은 뭐 50분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제 수능 형식이지만 시간이 훨씬 더 촉박한 시험이다 라고 해서 조금 더 까다로운 시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부족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는지, 정확하게 풀어내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을 준비할 때는 수능과는 좀 달리 이제 선지 분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자기가 감을 잡고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이 한 3-4문제 정도? 뭐 몇 지문에 딸려서 그렇게 꼬리 문제로 나오기도 하는데 문학이나 비문학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뭐 이의제기를 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기도 하고 한데 이제 반면 문법 문제에서 나오는 서술형은 문제가 정말 난이도도 높고 까다롭기 때문에 또 정답 인정 범위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미리 문법 지식들을 좀 꼼꼼히 익히고 가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이제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전공어이기 때문에 시수가 좀 다르겠지만 이제 비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4단위나 5단위입니다. 특히 3학년 때 이제 5단위로 영어가 바뀌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성이 좀 3학년 그 내신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그 중요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도 4단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고기 때문에 다들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모든 학생들이 정말 특출나게 잘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발송 이거 괜찮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으로 돼서. 네. 네. 그래서 영어 내신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문제가 좀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해도 어쨌든 내신 점수와 또 본인 실력 간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프리토킹이 되는데 왜 내신 점수는 낮을까라고 좀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부교재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으로 진도를 나가고 또 2학년들은 뭐 파워업이라든지 그런 좀 사설 교재들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나가곤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도 시험 범위에 포함은 되는데 난이도는 굉장히 낮게 주로 이제 뭐 제목을 맞춘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냥 그 몇 가지 지문들을 암기만 하면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문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저 부교재 수업 진도 나간 부분을 정말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는 학생들도 제가 꽤 봤는데 그렇게 암기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들을 다 챙기려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자주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짬날 때 이제 진도 나간 지문들을 읽으면서 문장들이 익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술형은 출제가 될 때도 있고 뭐 안 될 때도 있는데 확실히 서술형 출제가 안 될 때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그렇죠. 이유가 서술형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지문의 한 부분을 그냥 빼서 이제 그 지문에 대한 뭐 그 단어를 적으시오라는 식의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서술형이 출제된다고 할 때는 지문을 좀 더 신경 써서 암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얼마나 외부 지문을 잘 다룰 수 있느냐의 능력에서 그 점수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출제 비용이 정말 반 이상으로 정말 높고 내부 지문은 다들 암기를 잘 해서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외부 지문에서 변별력이 크게 생기고 그래서 수능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설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정말 질이 좋은 외부 지문 문제들을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3단위나 4단위에서 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3학년 때는 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경제 수학이 이제 저희 네. 기수 때는 포함이 됐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과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네, 진로 네. 선택 과목으로도 다른 게 들어가지 네.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의 중요성을 저는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데 네. 네,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정말 좋은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그렇죠. 핵심, 외고에서 정말 핵심 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난이도가 항상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문제를 찍거나 그냥 수학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줘야 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시간과 노력을 정말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과목인 것 같고 그래서 수학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시에서는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을 잘 한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좀 그러니까 좋은이 아니라 약간 상경계나 뭐 자유전공 같은 네, 그런 그렇죠. 다른 네. 학과에도 상위학교. 진학을 네, 할 네. 수 있고 또 그렇죠. 상위 대학에도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때까지는 부교재가 자이스토리였고 교과서는 이제 개념센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개념 블랙라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1, 2학년들이 이제 정시와 통합이 네. 됐기 때문에 네. 좀 수학 실력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독한 네. 부제로 바뀌었네요. 네, 하셨다고 네. 했는데 하지만 체감 난이도가 좀 급상승했다는 그렇겠네요. 말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험 평균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하고 평소에도 네. 낮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많이 낮아져서 그러겠네요. 네, 점점 더 수학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진학하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고려를 해서 내가 네. 수학에 재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진학을 하면 네, 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험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보통 한 18문제 정도 나오고 이제 서답형이 저희 때부터 3문제가 새로 출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뒷부분 문제들이 대부분 다 배점이 5점대거나 아니면 6점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 중에서 이제 소수점 차이로 그 소수점 차이로 그쵸. 네, 네. 그 점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를 맞추고 어떤 문제를 틀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치열하게 중상위권 그 내신이 갈리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앞부분 문제들을 최대한 좀 실수 없이 풀어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 이제 네. 후반부 시간을 확보해서 더 높은 배점의 문제들을 맞춰야 확실히 안정적으로 상위권에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이제 뭐 문과지만 영어로 변별력을 삼겠다, 국어로 변별력을 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수학으로 변별력을 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뭐 공부법에 관해서 상담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좀 짜보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문제들은 자주 가서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내 주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4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이제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대회들이 있어요. 뭐 영어 대회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고 또 그 외에도 이제 각종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제 정말 주요한 대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진로학술 발표 대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 이외에 뭐 각종 경시대회, 수상할 수 있는 경시대회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제 디문이라고 이제 모의 유엔식으로 네. 진행되는 영어 대회 그리고 네. DDT라고 이제 토론 배틀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진로학술 발표대회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진로학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진로학술 동아리에 진입을 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주제를 좀 찾아서 그거에 네. 대한 보고서를 쓰는 그런 네. 큰 틀로 잡혀 있는 네. 네,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진로학술 보고서를 써내면 이제 그 중에서 우수작을 시상을 해서 발표 대회를 열게 되는데 이제 그 우수작들이 모인 이제 발표 대회가 굉장히 좀 주요한 대회라서 네. 네, 이제 그 생기부에도 정말 좀 네.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네. 이를 통해서 정말 수시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또 입시 변화가 입시가 계속 변해가지고 이게 참 이런 대회가 똑같이 하고 학생부에 기재는 돼요. 네. 이제 지금 신입생들도. 근데 대학에는 안 보내져요. 네. 그래서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것들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고 그 은상보다 금상 타려고 그러고 금상보다 최우상 타려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즐겁게 하면 돼요.
우선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고를 다녀서 이런 것들을 부담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뭐 음악, 미술, 체육 하듯이 약간 해소될 수 있는 이런 활동으로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입시 공학적으로는 이 소용이 없다, 이거 아무것도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걸 나한테 맞게 잘 활용하면은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고 공부에도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이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부연 설명했습니다. 예. 실제로 영어 대회들 같은 경우는 좀 팀별로 참여하는 대회들도 꽤 있어서 이제 뭐 연극 대회라든지 뭐 토론 대회라든지 다 이제 팀을 구성하면서 이제 친구들과 좀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대회인 것 같으니까 네,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면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임원 활동은 이제 저희는 학생회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있고, 그리고 학생회가 있고, 그리고 학급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원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학생회장과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공식 선거처럼 이제 선거 기간에 뭐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이고, 또 선거인단도 꾸리고, 그래서 유세와 토론을 하면서 이제 선출을 하는 하는 그런 임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도 그 TV로 좀 생중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방영을 할 때 같이 보면서 좀 들어보면서 이제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어떤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나 좀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회는 이제 6개 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클럽 활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동아리 부장들과 좀 대화를 한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홍보부는 이제 홍보, 총무부는 이제 학교의 재정을 좀 맡고 있고요. 그래서 체육부, 환경부, 봉사부 이렇게 총 6개의 부서로 되어 있고 학년별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1학년 때 뽑혀서 이제 2학년 선배들이 가이드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한 부서당 이제 2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 지원했던 친구한테 좀 들어본 결과 이제 면접은 뭐 대부분 2차까지 하는데 이제 정말 좀 뽑기가 어렵다 하면은 3차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4행시, 5행시도 지었다고 하고요. 또 뭐 장기장도 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뭐 두 부서 간에 충돌이 있으면 뭐 어떤 부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라는 식으로 좀 그런 관련된 질문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학생회도 정말 면접도 치열하고 좀 경쟁도 치열한 것 같아서 그래도 또 들어가면 그거 역시도 좋은 학교 생활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또 학급 회장은 이제 학급 내에서 이제 반장, 부반장을 맡아서 학급 내 자치를 담당하고 그리고 교내 회의들도 가끔씩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원 활동도 좀 열성적인 학생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또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리더십은 평생 필요한 거라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저런 경험이 다 뒷받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도 사는데.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이제 1학년, 2학년 1학기 때 활동을 하는 특기적성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활동을 하는 진로학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거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이제 진로학술 동아리에 조금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이어서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특기적성 동아리는 제가 저희 학교에 공식적으로 적혀 있는 동아리 이름들을 다 적었는데 뭐 콘체르티노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스트라 동아리고 공창단 뭐 합창 이런 노래에 관련된 음악에 관련된 동아리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러시아어과의 약간 특색 동아리라고 하면 이제 여기 샬론이 있는데 이제 샬론은 이제 저희 러시아어 선생님께서 지도교사로 계시는 그 동아리이고 러시아어과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을 하고요. 뜻이 뭐죠? 샬론? 악동이라는 뜻입니다. 악동? 러시아어로. 그래서 난타를 하고 있는 그 난타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악동, 악동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뭐 밴드부 여기 소프트는 밴드부고 뭐 소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연극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다양한 동아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서 이 각각의 동아리들이 공연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각각 부스도 준비하면서 이제 축제를 재밌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1, 2학년 1학기 때 주로 활동을 해서 이제 1학기가 끝나가는 여름쯤에 축제를 열게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 동아리들이 이제 작년에 약간 통합 과정을 거쳤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 그렇죠. 이후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조금 있는데 축소 네. 중입니다. 네. 그건, 예.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이 있고, 이제 진로학술 동아리는 아까 이제 진로학술 발표대회와 네. 비슷하게 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제 2학기에 선택을 해서 각각의 동아리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2학기에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발표 대회를 거치고, 그리고 3학년 1학기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발표 대회를 한 번 더 거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수시 지원자한테 좀 그때는 굉장히 유리했던 중요한 활동이었다고 네. 생각하지만 그렇죠. 이제는 좀 즐겨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즐겁게 하면 됩니다. 네. 네, 부담 그리고 없이. 네. 그리고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일부 학생 대상으로 좀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여기 네. 해리 친구도 같이 이제 같이 심화 했어요? 심화 과정을 같이 들었는데, 저희는 수학 연구반에 들어가서 네. 강좌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본인이 뭐 진학하고 싶은 과라든지 학교를 잘 고려해서 네, 관련 있는 심화 과정을 들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잘했네요. 네. 네, 그래서 역시. 동아리도 정말 특기 적성을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네. 동아리들이 있고, 그리고 네. 또 정말 학술적인 그렇죠. 본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도 골고루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알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인데, 이제 네. 저는 좀 약간 해주고 싶은 말처럼 좀 편지처럼 네. 적었는데 네네네. 네, 뭐, 잘하셨어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후배님들 일단 반갑습니다. 그래서 데일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벅차고요. 네.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을 거고,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기 때문에 경쟁심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희비가 갈리는 경험이 확실히 쉽지는 않은 경험이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고등학교였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1학년 때부터 다닌 게 아니라 전 2학년 때 편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입학부터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한 것과는 좀 다른 류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힘들기도 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지만, 그렇겠네요. 네. 네. 하지만 이제 결국엔 또 졸업을 할 때는 제가 데일에고에 다녀서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후배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면 뭐 여기 좀 적었지만 네. 그냥 공부한다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괴롭히지 말고 네, 그냥 매일매일 웃고 떠드는 그 일상이 결국 졸업할 때는 그 일상으로서 데일에고가 기억이 될 거니까 네, 그런 식의 추억을 좀 많이 쌓고 네, 제 10대 마지막 10년을 보낼 곳으로서 데일에고는 정말 좋은 학교였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네. 네,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학교 설명회인데도 불구하고 40~50명 정도의 참석자분이 계셔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역시 노력하는 학교고 노력하는 학생들. 남아들 생활은 어떤가요? 질문이 들어왔어요. 남학생들 비율이 30% 미만이잖아요. 저희 학과가 불어과인데요, 저는. 네네네. 저희 학년이 좀 특이하게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50명 중에. 저희 학년만 그랬고, 저희 네. 밑으로는 이제 4명, 5명, 네. 8명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남학생들의 이 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그렇죠. 그치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만큼 좀 많이 챙겨주시고요. 전 학년이 약간 친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과 남학생이랑도 굉장히 잘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 여자 친구들이 그렇게 막 무시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남잔지 여잔지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고 애들도 불만이 많고요. 또 여고 애들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성성과 여성성이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장점이 있다. 그걸 또 장점으로 만드는 적응하는 과정도 인생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남아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인천하에 휘둘려서 이제 남자들이 길을 못 펴고 뭐 이럴까봐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챌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전해서 극복해야 될, 남자로서 해야 될 부분이고, 입시 관련해서는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 학원에 문의를 하시면 되고,